요거 있잖아.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베이시스트 집사베베 최희철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베이스 연주하는 최희철입니다. 오늘은 베이스를 어떻게 취미로 한 번도 안 쳐보신 분들이 과연 베이스에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재밌게 제 베이스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고차원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네. 저랑 이 친구랑 베리니. 근데 자기는 베리니는 아닌데. 아니야. 저는 그냥 기타발로 치는 거죠. 베이스는 연습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인연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22년 전이네. 22년 됐죠. 네. 나우누리. 수도권에 딴따라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밴드를 했었는데 이 친구도 했었고 이 친구는 다른 팀에서 콘 카피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랑 그리고 최희철 형님이랑 같이 밴드를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있어 보이더라 되게. 저는 사실 형님 연락처를 까먹었어요. 예전에 커먼그라운드 활동하셨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최초의 브라스 밴드 커먼그라운드 활동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봤구나. 네. 아, 형님 이거 아직 하고 계시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발견했어요. 형님 유튜브를. 자, 음악에 있어서 베이스의 역할. 그냥 엄마. 아빠는 가족에서 엄마 같은 역할. 그래요? 그냥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 역할. 그러니까 골키퍼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네. 어느 팀이나 밴드에서도 베이스는 진짜 딱 한 명이야. 그러네. 그리고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야 다른 선수들이 마음 놓고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베이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눈에 띄거나 이런 포지션은 아니에요. 소리도 저음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듣지 못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잘 안 들려. 기타나 건반처럼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쫙 치고 나간 그런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근데 없으면 완전 허전해. 베이시스트가 리더인 경우도 많죠. 리더인 경우도 많은데 대체로 성격상 자 나를 따르라 으아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 너네들이 마음껏 놀 수 있게 내가 든든하게 뒷배가 되어줄게 요런 스타일들이 많아요. 자, 저는 기타를 취미로 오래 쳐왔지만은 사실 베이스는 기타 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이스 알죠? 그냥 뭐 저거 코드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F 뭐 G 뭐 이런 거 이렇게만 생각으로 하고 살았던 게 거의 30년 이상이에요. 그러다 작년에 이 베이스를 제가 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 킥드럼에 땅 치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박자 맞추기도. 생각보다 어렵구나. 잘 하기는 어렵죠. 맞아요. 소리 하나 내는 거는 뭐 쉽다고 해도 음악에 맞춰가지고 치는 게 되게 어렵구나. 근데 희한하게 코로나 이후로 베이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요? 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출판사에서 베이스 교재가 2배가 판매량이 늘었대요. 이태원 선생님이랑 자 여기 최희철 이진사와 최도령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베이스 교재로는 거의 손에 꼽히는 이게 좀 고민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입문편이기 때문에 문 앞에서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컨셉으로 일단은 악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악기 없이 할 수가 없죠. 형님 갖고 오신 악기는 이거 마커스 밀러라고 써 있어요. 국산 악기인데 한 7-80만 원 정도 하는데 신품 가격. 요즘에 7-80이면은 그런가?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악기 가격이.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악기는 진짜 깁슨인데 사연이 있어서 55만 원. 근데 진짜 잘 샀어. 잘 샀죠. 진짜 잘 샀어. 이것도 제 건데요. 이건 일제예요. 바커스라고. 요거는 제가 중고로 80만 원인가 샀어. 얘가 제일 싼데? 제일 저렴한 직밴이 특징이 뭐죠? 겁나 비싼 걸 써. 맞아요. 정말 프로 연주자들도 이거 이런 걸 어떻게 감히 살 수 없는 그런 악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중국제 악기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와, 오히려 중국 이외의 나라로 넘어가면 싸지는 거야. 당연히 코리아는 더 비싸고. 코리아 비싸죠. 옛날에 메이드 인 USA 재팬 아니면 다 쓰레기 취급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지금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기에 예쁜 거 사면 돼요. 낙원상가를 가서 직접 골라도 되는데 왠지 좀 혼자 가면은 괜히 좀 바가지 쓸 것 같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기 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고 거기서 대충 가격을 확인하고 가면은 근데 요즘 옛날처럼 낙원에서 막 바가지 씌우고 그런 게 별로 없어. 맞아. 다 가격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가로 주느냐 싸게 주느냐 요 차예요. 정가 이상 바가지 씌우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 그런 거 없어요. 네, 워낙 뭐 액세서리를 뭐 재량껏 좀 껴준다든지. 금액대는 한 뭐 20만 원에서 40만 원 요 사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타입은 별 비추죠? 이런 타입은 좀 힘들어요. 이런 팬더 타입. 네. 이걸 픽업이라고 하거든요. 픽업. 이 픽업이 두 개가 달린 이런 형태의 베이스를 재즈 베이스라고 그래요. 왜 재즈냐? 재즈용 악기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재즈 베이스예요. 그게 19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팬더라는 회사에서 나온 재즈 베이스라는 모델로 나온 악기가 그 악기가 모토가 돼갖고 다 거기서 그 형식은 똑같아요. 그냥 모양이나 컨셉 이런 것만 조금 다르지 거의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요 바커스 이 악기도 이런 형태를 악기를 다 재즈 베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프레시전은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여기 픽업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그렇죠. 프레시전. 여기만 픽업이 이렇게 여기만 덩어리로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최초의 일렉트릭 베이스는 그 프레시전 베이스고 50년대. 그리고 나서 이것만 하긴 뭐가 좀 아쉬운데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뒤에다 픽업을 하나 더 놔서 소리를 좀 더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 볼까? 해서 나온 게 재즈 베이스. 프레시전은 하나밖에 없나요? 프레시전 한 자리에 있잖아요. 두 개, 픽업이 두 개인데 여기 없어요? 앞에만 있잖아요. 요 뒤에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요 픽업이 마이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픽업 위치에 따라서 음색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두 군데다 놓고 얘만 쓰고 얘 두 개 다 섞어서 쓰고 이러면서 소리가 훨씬 더 다양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악기인 거죠. 뭐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끌리는데 아니면 되게 희한하게 생긴 악기가 끌리는데 뭘 해도 상관없어요. 본인 눈에 그냥 이쁘고 좋은 거 사면 돼. 근데 이런 모양이 진짜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스탠다드한 모양인데 막 이렇게 막 뾰족하고 막 각지고 이런 악기들은 찔리는 거 있어요. 멋있는데 막상 쓰려면 좀 불편한 그런 악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보고 사셔야 돼요. 기타만 있으면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뭐 또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구매를 해야 되나요? 앰프 있으면 좋고요. 요즘은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지 컴퓨터에 연결해 갖고 직접 연주 영상을 찍거나 음원을 녹음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악기 자체만으로는 나는 소리는 요 정도 소리밖에 안 나요. 조그맣더라도 앰프를 하나씩은 구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타에서 얇은 줄 두 개가 빠지고 그리고 두꺼운 줄 네 개인데 좀 더 두껍고 더 길게 해서 더 저음이 나는 건데 이렇게 안 치죠? 하늘만 치죠? 왜 하늘만 칠까? 그러게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는 이 배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도라는 소리를 탁 내잖아요. 그러면은 도 위에 이 진동수가 2배, 3배, 4배, 5배, 6배 되는 그런 음들이 동시에 울리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귀에는 잘 안 들리죠. 왜? 너무 높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그런데 베이스는 음역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배음이 좀 들리는 거야. 여러 줄을 동시에 치면 그 배음들끼리 소리가 떡이 져갖고 뭉개져서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음을 하나만 쳐도 코드를 잡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음을 여러 개를 동시에 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으로 치는 거랑 피크 있잖아요. 전 기타쟁이라서 피크가 편하죠. 소리가 다른 건 인정해요. 소리 달라. 약간 부드럽지 손가락. 처음에 배울 때는 손이 날까요? 피크가 날까요? 둘 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손가락으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연주를 하면은 베이스가 뭐 저음, 중음, 고음 이렇게 음역대를 굳이 나누자면은 이런 식으로 아랫도리가 펑퍼짐 아주 푸근한 이런 사운드가 나요. 손으로 연주하면. 근데 피크로 연주를 하게 되면은 이 저음역대가 사라지고 미들대가 확 올라가는 이런 똥똥한 이런 느낌. 피크. 존재감이 진짜 강해요. 피크로 연주를 하면. 뭔가 단단하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손을 썼을 때하고 피크를 썼을 때하고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선택의 문제인 거죠.
형님도 가끔 피크 쓰세요? 그거 쓰죠. 예전에 뭐 뮤지컬 서태지 뮤지컬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피크로 그냥 냅다 갈기고. 아 그래요? 뭐 나나라요라든지 그러면 그때 이제 굉장히 락킹하게 편곡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서태지 막 직접 보러 오고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갔어. 그리고 요즘은 재즈 그 펑크 연주 같은 거 할 때도 약간 뮤트를 네,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베이스가 인기가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를 치다가 베이스를 갑자기 치려니까 이 손으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급한 대로 기타 치던 그 습관으로 피크로 일단 베이스를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무슨 인식이 생겼느냐면은 피크로 베이스 치는 애는 베이스 못 치는 애들. 실력 없는 놈들이 피크로 베이스 친다. 이런 인식이 생겨갖고 그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좀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손으로 어떻게 당기면 좋을까요? 요 마디 한 칸으로 줄을 이렇게 슥 문지르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을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라 슥 문지르고 지나간다.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문지르고 지나가요. 그냥 당겨서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그 진동을 얘가 뿅 하고 울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저음도 풍부하고 부드럽게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줄을 당기고 나서 다음 줄에 걸쳐야 돼요? 다음 줄에 걸치는 게 요런 주법을 아포얀도라고 해요. 그 제가 아는 말 나왔다. 클래식 기타 할 때 알아이레 아포얀도. 알아이레는 이렇게 투 에어란 영어로 하면 투 에어 허공으로 띄워라라는 뜻이야. 뜻이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베이스는 그 방법은 뭐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주를 문지르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 줄에 손가락이 닿고. 문지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지른다는 개념이에요. 튕긴다는 개념보다 1번 줄 튕기면 2번 줄에 손가락이 닿고 걸치고, 2번 줄 문지르면 3번 줄에 닿고 3번 줄 문지르면 4번 줄에 닿고 4번 줄 문지르면 그냥 이렇게 바지에 닿고. 일렉트릭 베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보통 엄지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엄지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힘을 많이 줘서 튕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슥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엄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옛날엔 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베이스도 베이스가 무슨 뭐 둥둥둥둥 이런 것만 치니까 베이스 연주자들이 심심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노트도 좀 많이 좀 치고 좀 많이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노트가 점점 많아지고 뭐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엄지손가락 하나 갖다가는 힘든 거지. 힘드네. 그래서 두 개를 쓰자. 그래서 옛날엔 이렇게 쳤다면 70년대 이후는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손가락 두 개를 쓰는 주법이 발달을 한 거예요. 베이스 치는 사람 보면 막 이렇게 이 손가락이 길이가 다르잖아요. 검지하고 중지가 거의 요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은 그러네요. 힘드네. 줄이 소리가 달라져요. 두 개가. 손을 이렇게 꺾어서 줄을 문지르는 면적을 비슷하게 맞춰줬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손목이 꺾이니까 여기가 장시간 이러고 있으면 불편하단 말이야. 손목 다 꺾이는데. 손목 안 좋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교본마다 다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편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똑바로 이렇게 하되 손가락 길이를 살짝 조정을 해갖고 소리만 비슷하게 나면 상관없어요. 자세는 어떻든 상관없어요. 저는 요즘 오히려 손을 옛날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요즘 그냥 이렇게 쳐 이렇게. 소리만 똑같이 소리만 잘 나면 돼요. 그러니까 자세 같은 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소리만 잘 나면 장땡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 클래식 악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 정말 그대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이 현대 악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대중악기는 너무 그렇게 규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나 이쪽 뒤쪽 뭐 중앙 보통 어디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게 이 튕기는 위치에 따라서 음색이 조금씩 달라져요. 여기를 헤드라고 그러는데 헤드 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두툼하고 펑퍼짐한 소리가 나고 반대로 여기를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 브릿지 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단단하고 저음이 빠지면서 단단한 이런 소리가 나요. 빠른 연주를 할 때는 브릿지 쪽으로 가고 저음을 좀 없애고 단단한 소리가 부각이 되게. 이거를 요 앞에서 하면은 보보보보보 하니까 소리가 다 뭉개지네.
저는 보통 요 재즈 베이스를 기준으로 하면 요 두 픽업 사이 요 정도 지점에서 연주를 하는 게. 난 어디야? 자, 그리고 왼손은요? 네. 왼손. 줄을 우리 하나만 누르면 되잖아요. 손가락 이 끝마디의 중심 부분으로 줄을 이렇게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를 안 쓰고 잠깐. 손끝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디의 중간 부분으로. 이게 줄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타하고 베이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타는 뭐 음을 하나씩도 연주하지만 여러 줄을 동시에 연주를 하잖아요. 화음을 연주하는 악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줄을 눌렀을 때 여러 줄을 동시에 울리게 하려면은 누르면서 다른 줄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세우죠. 그래서 손가락을 세워서 손끝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베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줄이 동시에 울리면은 소리가 떡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 음을 하나만 소리를 내야 돼. 내가 내는 소리는 울리고 나머지 다른 줄들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잡으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타랑 반대의 개념인 거죠. 다 잡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한 음씩만. 그러다 보니까 세울 수가 없고. 그렇죠. 예, 손 모양이 다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같아요. 붙어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렇게. 엄지는 그냥 네크 뒤에 뒤를 보시면 이렇게 뒷면에 네크 뒷면에 가장 볼록 튀어나온 이 중앙 부분 여기에 엄지를 그냥 대고 테니스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에는 한 명의 선수가 있고 여기 네 명의 선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얘가 다 받아줄 수 있게 딱 중간 지점에서 같은 힘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슬랩은 말 그대로 이렇게 때려서 소리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슬랩이라는 주법이 나오게 된 일화가 있는데 옛날에 레리 그레엄이라는 연주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콘트라베이스로 내게 강가 같은 평화 이거 하다가 내게 강가 같은 평화 내게 때리는 주법을 손바닥으로 다 안 때려도 얘는 살살 때려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엄지로 이렇게 때리고 요 정도만 해도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타악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려갖고 나는 탁 요 소리하고 그 다음에 줄을 문질러서 둥 하는 요 소리가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나는 게 슬랩 주법인 거예요. 그래서 탁 치고 둥. 제가 정말 흉내만 많이 내봤거든요 이거를. 질문이 뭐냐면요.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건가 아니면은 때리면서 얘를 내리는 건가 밀고 지나가는 건가. 네. 어떨 때는 이렇게 치게 되고 어떨 때는 치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그렇죠. 되고. 네. 이렇게 치고 리바운드 시켜갖고 바로 빠지는 요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소리가 정말 예쁘게 나요.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거는 이 손가락을 털어갖고 리바운드 시키는 게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약간 햄머링 같은 느낌이네요. 땅 치고 빠져야 되는데. 땅 치고 빠져야 되는데 이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붙어 있어. 그치 이게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고 소리가 딱 죽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치고 옆으로 빨리 밀어라. 밀면서 빠져라. 이 방법을 저는 처음에는 권하죠. 편하네 그러니까. 그러죠. 좀 느리게 쳐도 소리가 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제가 때리고 둥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지판에 대해서 수직 성분의 힘과 수평 성분의 힘. 요거 수직과 수평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편리하긴 한데 동작이 크기 때문에 빠른 연주할 때는 좀 불편해요. 동선이 커서. 빠른 연주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좀 파워풀하고 맞아요. 동작이 큰 대신에 빠른 연주가 힘들고. 소리 잘 난다. 그렇지. 나 소리 잘 안 나. 여기는 그나마 되는데요. 네. 여긴 진짜 안 나. 1, 2번 줄은 이 떠는 스피드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빠져야 돼요. 더 빨리 빠져야 돼요. 그렇죠. 이제 뭐 음악을 고르고 베이스를 이제 그걸 쳐봐야 되겠다. 자기 좋아하는 노래. 그럼 이제 악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베이스를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권하는 거는 이 베이스 연주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리듬 패턴에 맞춰서 정해진 리듬 패턴이 있어요. 한번 꽂아볼까요? 자, 꽂고 드디어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정신없어. 이 사람들이. 소리 괜찮다. 소리 좋아. 네 박자를 총 8글자로 쪼개갖고 따아 따 따 이렇게 따아 따 따아 이거 어렵다. 시작.
따읒 따읒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90%의 노래를 다 소화할 수 있어. 요게 베이스 그 드럼을 칠 때 킥을 나오는 그렇죠. 패턴이랑 비슷한 거예요? 드럼을 치면은 이 킥 드럼이 딱 요 패턴으로 찍어요. 쿵치타 쿵쿵 따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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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읒 하는 자리가 스네어 드럼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빠져줌으로 스네어가 더 부각이 되는 거죠. 더 리드미컬해져. 이렇게.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공파님 좋아하는 뭐 빌리진. 코드가 하나잖아. 뭐 그래요? 빌리진. 이 주법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디스코 리듬이에요. 이 주법이 대중화된 거는 허비 앤콕 앨범에서. 아 그래요? 이 주법이 처음. 저는 우리나라 트로트 전문 테크닉인 줄 알았죠. 비 내리는 호남산. 그래서 저는 요 옥타브 주법 할 때는 검지 중지를 사용해서 낮은 음, 높은 음, 낮은 음, 손이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해줘야지 이거 소리를 고르게 낼 수 있어요. 손이 한 군데 고정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여기 약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손이 움직이면서요? 네, 이렇게 따라가줘야 돼요. 그 서양인들, 백인들은 보통 1, 2, 3, 4 요 자리에 악센트를 넣는 걸 좋아해요. 이게 우리도 맞아. 흑인들은 그 반대예요. 엇박자에 악센트를 주면. 그러니까 우리는 1, 2, 3, 4 이렇게 가는데 흑인들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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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네는 걷는 것도 달라. 엇박자로 걷네. 태가. 이 디스코라는 음악도 원래 흑인 음악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빽 요 엇박자에 악센트를 준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튕기는 게 조금 더 강하게. 그렇죠. 음이 높으니까 포인트가. 백인들은 거꾸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때로 이렇게 순대 주법을 하다가 요 엇박자 타이밍을 반으로 또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따다 이게 나중에 빨리 하면 이게 약간 느낌이 김대리 하는 것 같잖아요. 헷갈려. 저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 네. 엄지 이렇게. 검중 김대리. 그럼 네 가지가 있네요. 김대리.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아니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는 요렇게. 손가락을 뭘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리 해도 되고 김대리 해도 돼. 그러니까 요거 손가락 순서 바뀌는 거는 그냥 편한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치고 올라가서 두 개 치고. 김대리. 이건 난 죽어도 안 돼. 이거는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너무 힘들어. 근데 이태훈 선생님은 요거 쓰세요. 봤어요 유튜브로. 어머,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걸 나도 이게 손가락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김대리. 그 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세 개 쓰는 거. 저는 요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세 개 쓰는 거죠. 네 칸으로 쪼개갖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게 나와야 돼요. 김대리 이렇게 천천히 연습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김대리 나중에 김대리 이렇게 된다고. 이상하다. 형 근데 일부러 틀리게 쳐도 왜 이렇게 또렷하게 틀리게 쳐? 왜 이렇게 또렷해? 막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요 노래 대표적인 게 어쩌다 마주치는 그대죠. 가장 유명한 곡이 그거죠. 내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나 연습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핑거 김대리하고 슬랩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진짜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김대리와 슬랩을 그냥 순간적으로 팍팍 체인지 해가지고 왔다 갔다 체인지가 진짜 어려워요. 뭐 유명한 곡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데 제대로 연주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중간에 또 엇박자 뚝딱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대충 여기까지는 하겠어요. 억지로라도 여기서 뚜뚜딱 그렇지. 뚜뚜딱 이게 그렇죠. 뚜뚜가 안 돼. 뚜뚜 네.
그러니까 되게... 한번 리바운드를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세게 치면은 이게 안 튕겨 올라. 그래서 가볍게 쳐야 돼. 아니면 어우. 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잖아요. 베이스 치는 입장에서는 존나 열심히 존나 멋있게 쳐야 하면서 힘이 막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막. 그렇지. 네. 그 흥분하면 망한 긴팔 옷을 입고 슬랩을 쳐도 문제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 소매가 여기 닿으면서 네. 이게 약간 뮤트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그 정도는 크게 관계없어요. 방금 치신 거 가르쳐 주세요. 한번. 검지손가락으로 1, 2, 3번 줄을 이렇게 약간 잡아. 얘네들이 울리지 않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쳤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세 손가락을 여기다 그냥 툭 갖다 대. 그럼 툭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세게 팍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살살. 그렇죠. 일단 그게 첫 번째 박자. 따읍 따읍.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따읍 득.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보면은 따읍 따읍 득 따읍 득. 따읍 따읍 두 번 하는 거야 처음에. 따읍 따읍 득 따읍 득. 오 맞아요. 박자가 너무 어려워. 어렵다니까. 그렇지. 오 좋아. 오. 그렇지. 이것만 해도 뭔가 나온 것 같다. 오 좋아. 따따따따까지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따따따 여기요? 그냥 무의미한. 무의미한. 뚝뚝. 그냥 뜯으면 돼 그냥. 따따따 따따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왼손이 손가락을 줄을 풀어줘야 될 때, 잡아줘야 될 때, 요거하고 오른손이 때리느냐 뜯느냐 요 동작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되게 많거든요. 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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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쳐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이렇게. 따읍 지금 반 아직 안 왔죠? 아니요, 이게 지금 4분의 3 온 거예요. 그래요? 지금 첫 번째 박자 따읍 따읍, 두 번째 박자 따읍, 세 번째 박자 따읍 따읍, 네 번째 박자는 따읍 따링. 이게 네 번째 박자. 따따링.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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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링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하는 거야. 중간에 뭐 우르닥 이런 거 하나 집어넣고. 멋있긴 진짜 그러니까 진짜 멋있어. 천천히 하면은 별거 아닌데 빨리 하면 되게 뭐가 있어 보이죠. 저는 대중음악 연주를 하는 사람이고 대학교 강의 한 10년째 하고 있고. 지금도 하세요? 이번 학기만 너무 힘들어서 쉬고 2학기 또 다시. 네, 어디 지금은 두원공대라고 있어요. 파주에 있는 캠퍼스. 네, 거기서 실용음악과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뮤지컬 연주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예전에는 가수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박효신 1집 음반에 녹음하면서 같이 데뷔했거든요. 효신이랑 데뷔 동기야. 근데 뭐 걔는 완전 신이야 지금. 송가인. 네, 송가인 최근에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신곡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고, 아마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곡, 진짜 딱 한 곡만 한번 꼽아본다면은 노라조의 고등어라는 노래 있어. 그 노래는 선거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곡은 제가 베이스 연주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5월 됐네요. 스타크래프트 공연하신다면서요? 스타크래프트, 예, 제 애국가 5절이라고 그러잖아. 테란 노래. 예. 저도 스타크래프트 되게 즐겨하는 입장에서
스타크래프트 OST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게 2019년에 한번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올해도 하게 됐어요. 근데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나오는 음악이 네. 그렇게 공연을 할 정도로 많아요?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나오는 배경음악 있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캐릭터 고를 때 나오는 음악 있잖아.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 처음에 딱 실행시키면은 캐릭은 빡 네. 얼굴 딱 뜨면서 뭐 이런 노래. 네. 그다음에 그 게임은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쵸. 스토리 모드에 깔리는 그 OST들 엄청 많아요. 음악이 한 30곡 넘는 것 같아요. 엄청 많네. 그런 말 있잖아요. 악기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그 중에 여러 악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베이스라는 악기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압축됐지만은 키포인트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입문하시는 분들 흥미를 갖는 그런 비디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요. 그렇죠. 반응이 좋으면은 두 번째 레슨. 뭐 저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래. 아니야, 내가 일로 올게. 그냥 그래야 그 취팔로 막 거기. 자, 사실 여기 오신 이유가 10 중에 1은 이거고 10 중에 9가 저기 취팔로마라 중국식 짬뽕을 드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짬뽕 먹으러 제 유튜브 채널에 거기에 제가 카피곡 영상 같은 것도 가끔씩 올려요.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베이스 어떻게 연주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 중에 제가 너무 어려운 건 못하고 왜냐면 나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 맞아. 빌리시한 베이스 솔로 라이브 버전 해주세요. 안 돼. 자, 어쨌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옛날에 나이트 밴드 면접 볼 때 베이시스트 김대리 200BPM으로 김대리 쳐봐야겠어. 헤어지는 마음이 아쉽지만은 웃으면서 헤어져요. 안녕.